나스닥에 MVTS라는 작은 반도체 회사가 있습니다. 2024년 어느 날 이 회사 주가는 1달러 77센트까지 떨어졌습니다. 페니스톡 직전이었고 한때 시가총액 3조 원이 넘던 회사가 4천억 원도 안 되는 수준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4월 28일 같은 회사 주가가 19달러 79센트를 찍었습니다. 한 달 만에 126% 올랐고 4년 동안 91% 떨어졌던 종목이 거의 원위치까지 회복한 겁니다. 회사 이름은 나비타스 세미컨덕터입니다. 전력 반도체 회사고 갈륨 나이트라이드, 줄여서 GAN이라고 부르는 차세대 반도체 소재의 선두주자입니다. 이 회사가 12년 동안 어떻게 망해갔다가 어떻게 살아 돌아왔는지를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작은 2014년 1월입니다. 캘리포니아 엘세 군도라는 작은 도시에서 두 사람이 회사를 차립니다. 한 명은 진 셰리든, 다른 한 명은 댄 킨저. 두 사람 모두 인터내셔널 렉티파이어라는 회사 출신입니다. 이 회사는 1947년에 세워진 미국 전력 반도체의 원조이고 두 사람은 거기서 수십 년 동안 실리콘 전력 반도체를 만들어 왔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두 사람은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리콘이 한계에 왔다. 다음은 갈륨 나이트라이드다. 문제는 그때까지 갈륨 나이트라이드로 진짜 제품을 만든 회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가능성은 알았지만 양산까지 끌고 가지 못했습니다. 셰리든과 킨저는 회사를 나와서 이 새 소재 하나에 모든 걸 걸기로 합니다. 회사 이름이 나비타스, 라틴어로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이 회사가 처음 만든 제품은 가엔페스트라는 이름의 전력 반도체 칩입니다. 가엔으로 만든 전력 소자, 드라이버, 로직을 단 하나의 칩에 통합했습니다. 경쟁사들은 가엔 소자만 만들고 드라이버는 외부 칩을 붙여야 했지만 나비타스는 처음부터 한 칩에 다 넣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결정적 차이가 됩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나비타스는 모바일 충전기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삼성, 델, 레노버, 샤오미, 오포 같은 회사들이 만드는 노트북과 스마트폰 고속 충전기에 나비타스 칩이 들어갑니다. 2020년에는 100W짜리 노트북 충전기가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로 나옵니다. 2019년 매출 1천만 달러에서 2020년에는 2배가 됐습니다. 2021년 10월 20일 나비타스는 SPAC와 합병하면서 나스닥에 상장합니다. 합병 시점 기업 가치는 10억 4천만 달러. 한 달도 안 돼서 11월 15일 종가 20달러 16센트를 찍습니다. 시가총액이 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매출은 연간 5천만 달러가 안 됐습니다. 매출의 60배가 시가총액이 된 셈이고 시장은 GAN의 미래에 베팅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이 옵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1년 만에 기준금리가 0%에서 4% 가까이 뛰어오릅니다. 아직 흑자를 내지 못하는 반도체 회사들이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나비타스는 2022년 한 해 동안 주가가 78% 빠집니다. 20달러 16센트에서 3달러 22센트가 됩니다. 보통 회사 같으면 비용 줄이고 버티는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비타스 경영진은 정반대 결정을 합니다. 2022년 8월 진사이시라는 실리콘 카바이드 회사를 약 3억 달러에 인수합니다. 주가가 폭락하는 와중에 현금 1억 달러를 쓰고 신주를 발행해서 다른 회사를 사겠다는 결정. 시장은 이 결정을 좋아하지 않았고 주가는 더 빠집니다. 셰리든과 킨저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GAN 하나만 가지고는 모바일 충전기 시장 너머로 못 간다. 데이터 센터, 전기차, 태양광 같은 큰 시장으로 가려면 SIC가 필요하다. 셰리든은 말합니다. 이 인수로 우리는 고출력 시장 진입을 2년에서 3년 앞당겼다. 그 베팅이 옳았는지는 4년이 지나서야 답이 나옵니다. 2023년 매출은 7,900만 달러로 역대 최고를 찍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더 빠집니다. 시장이 보고 있던 건 매출이 아니라 영업손실 6천만 달러였습니다. 회사는 매년 5천만 달러에서 8천만 달러씩 현금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2024년 어느 날 1달러 77센트까지 찍습니다. 나스닥 상장 유지 최소가인 1달러를 살짝 위에 둔 수치입니다.
경쟁사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SIC 회사였던 울프스피드는 부채가 46억 달러까지 부풀고 결국 2025년 6월 30일에 챕터 11 파산 보호를 신청합니다. 산업 전체가 한겨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나비타스는 19% 인력 감축을 발표합니다. 동시에 모바일과 소비자 시장에서 발을 빼고 AI 데이터 센터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합니다. 2025년 8월 25일 CEO 진 셰리든이 11년 만에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새 CEO 크리스 알렉상드르는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의 전력 사업부장 출신으로 연 매출 25억 달러 규모 조직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GAN 시장 통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나비타스 키를 잡았습니다. 11월에는 9,600만 달러 증자로 현금 2억 4천만 달러를 확보합니다. 4년치 운영비입니다. 파산 시나리오는 사라졌습니다. 여기까지가 12년 흥망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나비타스가 모든 걸 건 GAN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왜 데이터 센터 회사들이 이걸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지, 이걸 알아야 이 회사의 베팅이 정말 의미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비싼 부품은 GPU지만 가장 무거운 부품은 구리입니다. 엔비디아가 2027년부터 본격 양산하는 차세대 렉 한 칸에는 부스바라고 부르는 구리 막대가 약 200kg 들어갑니다. 자동차 한 대 무게의 7분의 1입니다. 1947년 벨 연구소에서 첫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집니다. 그 뒤로 70년 동안 세상의 거의 모든 반도체는 실리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실리콘이 70년을 지배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싸고, 흔하고, 다루기 쉽고, 충분히 잘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기차, 태양광, AI 데이터 센터가 실리콘이 감당하기 힘든 전력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실리콘과 GAN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숫자는 밴드갭입니다. 전자가 전기를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 장벽입니다. 실리콘 1.12V, GAN 3.42V, 약 3배 차이입니다. 실리콘이 1m 높이의 댐이라면 GAN은 3m 높이의 댐입니다. 같은 양의 물을 막을 때 실리콘은 두꺼운 벽이 필요하지만 GAN은 얇은 벽으로 가능합니다. 칩이 더 작아지고 손실이 줄어들고 더 높은 전압을 견딥니다. GAN 안에서 전자는 실리콘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입니다. 스위치를 켜고 끄는 속도가 실리콘 대비 10배에서 100배까지 빨라집니다. 전력 반도체 입장에서 스위칭 속도가 빠르다는 건 같은 일을 더 작은 부품으로 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00W 노트북 충전기가 손바닥보다 작아진 겁니다. 안에 있는 코일과 인덕터 크기가 70% 가까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GAN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빠른 스위칭에는 강하지만 900V 이상의 아주 높은 전압에는 약합니다. 여기서 실리콘 카바이드, SiC가 등장합니다. SiC는 열 전도율이 실리콘의 약 3배입니다. 같은 전류가 흘러도 열을 훨씬 잘 빼내서 1200V 이상의 고전압, 고전류 환경에서 살아남습니다. GAN은 빠르고 작게 900V 이하, SiC는 강한 전압을 견디게 1200V 이상. 둘은 경쟁이 아니라 분업 관계입니다. 나비타스가 2022년에 진사이씨를 인수한 본질이 바로 이겁니다. GAN만 갖고 있으면 모바일 충전기와 데이터 센터 저전압 영역에 묶입니다. SiC를 같이 가져야 전기차, 태양광, 그리드, 데이터 센터 고전압까지 진입할 수 있습니다. 두 소재 다 가진 회사가 차세대 전력 시장에서 풀스택을 가진 셈입니다. 나비타스의 또 다른 차별점이 있습니다. 경쟁사들의 GAN 칩은 전력 소자만 GAN으로 만들고 드라이버는 별도 실리콘 칩을 붙입니다. 나비타스는 GAN 전력 소자, GAN 드라이버, GAN 로직을 한 다이 위에 모놀리식으로 통합했습니다. 신호 전달 시간이 거의 사라져서 스위칭이 더 빨라지고 부품 수가 줄어서 시스템이 더 작고 싸집니다. 이제 이 칩이
데이터 센터에서 무슨 차이를 만드는지를 봅니다. 2010년대 초반까지 데이터 센터 서버렉은 12V로 운영됐습니다. 한 넥에 5에서 10kW면 충분했습니다. 구글이 48V로 올렸고 엔비디아는 H100 세대를 54V로 표준화합니다. 한 넥당 60에서 120kW 수준이 가능해졌습니다. 2024년부터 엔비디아 차세대 GPU 루빈과 루빈 울트라 세대가 등장합니다. 한 넥에 576개 GPU가 들어가고 렉 전력이 1MW를 넘어갑니다. 54V로 1MW를 보내려면 전류가 18,000A를 넘어야 합니다. 이 전류를 견디려면 한 넥당 부스바만 200kg이 필요합니다. 전원 변환 장비가 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서 정작 GPU 들어갈 자리가 없어집니다. 해법은 전압을 800V로 올리는 것 뿐입니다. 전압을 800V로 올리면 같은 굵기의 전선으로 150% 더 많은 전력을 보낼 수 있습니다. 부스바 무게가 거의 사라지고 전원 변환 장비가 차지하던 64U도 거의 0U로 줄어듭니다. 전체 효율은 5% 올라가고 유지비는 70% 줄어듭니다. 그런데 800V를 다루려면 그 전압에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력을 변환할 칩이 필요합니다. 실리콘으로는 그 효율을 못 냅니다. GAN과 SiC가 답입니다. 그리고 GAN과 SiC를 둘 다 가진 GAN 패스트 같은 통합 기술을 가진 회사가 엔비디아 입장에서 자연스러운 파트너가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나비타스는 12년 동안 2번의 도박을 했습니다. 2014년 실리콘을 버리고 GAN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2022년 주가가 폭락하는 와중에 SiC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이 2번의 도박이 GAN과 SiC 풀스택을 만들었고 AI 데이터 센터의 800V 시대가 열리면서 그 풀스택이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엔비디아가 정확히 어떻게 이 회사를 골랐고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고 5조 원 시가총액이 비싼 건지 싼 건지를 봅니다. 전력한정이었습니다.